안녕하세요. 마요회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일부 코인은 이렇게 빨갛게 좀 약세의 흐름을 또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면서 요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제 4일 연속 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로 그래도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가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다라는 것이 고무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데 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전날에도 2차 지지선인 58K를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선 살짝 좀 내려왔었는데 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요 58K를 살짝 터치를 한 다음에 그 아래에서 마감을 했어요. 그리고 오늘은 그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현재는 57K를 좀 가까스로 또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현재 하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, 이것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미 대선 후보의 TV 토론이 오늘 아침 10시에 시작이 됐잖아요. 그래서 아마 이제 좀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한 이후로는 이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좀 방향을 틀면서 그렇다고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기대와는 달리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과연 이 TV 토론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? 또 그것이 관심사이기도 했었는데요. 그런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걸 또 잠깐 보여드릴까요? 이걸 또 보시는 것처럼 이 해리스가 암호화폐를 언급하는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친암호화폐 성향을 보이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언급할 확률은 13%라고 나오면서 사실상 그 기대치는 높지 않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미 지금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이런 암호화폐 관련 발언들이 전혀 없이 토론이 마무리된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은 약세로 흐를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?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기도 했어요.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발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대중들이 트럼프나 해리스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또 그거에 따라서 지지율이 변화가 예상이 되고 또 아무래도 우리 같은 이 코인러 입장에서는 트럼프에게 좀 유리하게 흐르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쨌든 방향은 상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에 대한 근거 자료로는 제가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요 트윗도 지금 마스터 케노비가 오늘 새벽 1시쯤에 올렸던 트윗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트코인의 반감기, 이 반감기도 지금 4년마다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이 미국 대선, 이 두 가지가 지금 비슷한 주기로 겹치는 것은 두 가지 주요 사건의 심리적 효과는 강력한 투기적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선고 연도에 맞춘 사람은 천재입니다.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사토시가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를 맞춘 것은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. 그러면서 이 차트를 지금 첨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과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비트코인의 반감기 그리고 이제 이 미국 대선의 그 날짜를 이렇게 또 표시를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대선과 반감기의 그 간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미국 대선은 지금 이 11월 첫 번째 화요일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반감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지금 4년 주기로 알고 있지만 이 4년 그 주기가 조금씩 단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2012년 반감기는 11월에 있었고 그 다음에 2016년 반감기는 7월에 그리고 2020년의 반감기는 5월
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2024년의 반감기는 4월에 발생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이 반감기 시기는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11월 대선은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요 갭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대선 때는 2012년 11월 6일 날 선거였었는데 이때는 오바마, 그러니까 민주당의 오바마가 당선이 됐고, 근데 이제 이 오바마 같은 경우는 재선이었죠. 그러다가 2016년 11월 8일 대선 때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때는 또 공화당으로 이 대통령이 바뀌게 됐고, 그러다가 2020년 11월 3일에 이 미 대선 때는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이 또 당선이 됐어요. 그래서 이 바이든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난 역사를 보시면 민주당, 공화당, 민주당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흐름을 따르게 된다면 이번에는 이 날짜로는 11월 5일인데 공화당의 차례가 아닌가.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순서는 됐다.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대선 후에 얼마 뒤에 이 비트코인의 고점이 나왔느냐, 그것을 또 이 매 사이클마다 파악을 해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요 첫 번째 사이클은 미 대선 후 392일이 지나서 비트코인의 고점이 나왔고, 두 번째 사이클 때는 미 대선 이후 406일,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한 시기 뒤에 고점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는 미 대선 이후로 350일 뒤에 고점이 나왔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 대선도 역시 이때처럼 400일은 아니고 직전처럼 350일 정도, 왜냐면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반감기는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잖아요.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350일 뒤에 이 비트코인의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,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11월 5일 이후로 350일이면 언제를 가리키느냐,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25년 10월이 그때가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비트코인 마스터 플랜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이클상의 일수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번 사이클의 최고 가격이 예상되는 그 시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년 9월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것뿐만 아니라 이 미 대선의 지난 흐름과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350일 뒤인 내년 10월에는 좀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뭐 내년 9월이나 10월이나 뭐 비슷한 시기이니까 내년 늦여름 아니면 초가을쯤에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자료나 어제 보여드렸던 이 자료를 봤을 때도 뭐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 시즌 종료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단순히 이런 사이클상의 일수 계산이나 아니면 대선 후에 지금까지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상승이 나올 것이다, 이런 논리로 상승을 얘기하는 것은 그 인과관계가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하나 좀 더 보여드리면 요거거든요.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회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, 요것을 보시면 뭐 이미 여러분들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특히 유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트윗을 보시게 되면 글로벌 M2 YOY의 변화가 지금 1429일에 이 글로벌 유동성 주기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요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지금 요 포물선 움직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글로벌 유동성 주기, 그래서 그 일수가 지금 한 1400여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,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021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포물선 주기에 고점도 있대고, 그리고 실질적인 유동성 유입의 그 고점도 여기,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그 가격도 이때 정확하게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가 2021년에는 일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전 사이클은 어떠했느냐? 이때는
이제 이 포물선 주기의 고점은 2017년에 예상이 됐지만, 그런데 실질적인 이 유동성은 보시는 것처럼 2018년 초입에 이 유동성의 고점을 찍었고,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비트코인의 가격도 이때 고점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런 포물선의 주기를 그리면서 지금 이 유동성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, 이 증가 추이를 따른다면 내년도에 다시 이 유동성이 좀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역시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 차트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지금 조금씩 이 글로벌 엠트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트윗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요것은 또 다른 분석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침내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요 유동성 물결이 다가오고 있으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차트를 또 첨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차트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이 차트는 지금 토털 유동성 인덱스라고 하는데, 그래서 제가 요것이 무엇인지 좀 보니까 요것을 또 설명을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요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공공 및 민간 유동성 소스의 조합이다. 그러니까 이 공공 같은 경우는 이 각 국가의 중앙은행의 이 대차대조표를 사용해서 모든 현금 소스를 포함을 했고, 또 이 민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 M2, 이것을 합한 것을 지금 이 GMI 토털 유동성 인덱스로 데이터를 뽑은 것인데, 그래서 이것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유동성의 흐름과 이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4분기, 그러니까 9월, 10월, 11월, 12월에는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증가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이 유동성 증가 추세로 따른다라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10월 초부터는 이 조정 장세를 끝내고 상승을 시작하지 않을까, 그것이 또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왜 이런 유동성 증가가 예상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, 제가 여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다음 주인가요? 아무튼 9월에는 이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 분명한데 25bp의 인하냐 50bp의 인하냐, 이것이 문제일 뿐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싸게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, 그리고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것이 이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, 이것을 지금 우려하고는 있지만, 그런데 결국에 이것도 유동성을 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 경기 침체의 갑론을박을 두고 그 고비의 순간들은 중간중간 찾아올 수도 있지만, 어쨌든 그로 인해서 증가되는 유동성의 힘과 또 이 시장의 그 성장을 믿으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, 우리가 바라는 그 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은 여러 데이터들,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는 그 시기만 본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살얼음판에 불안불안한 그 시기를 넘기고 있는데, 정말 이 시기도 거의 막바지에 들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